자, 교재 86부족 하단입니다.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성계라는 단원에서 성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성계의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이 성계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좀 전에 했던 행정처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말이 되죠. 행정처분을 성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장관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합니까?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게 행정처분이었죠. 그리고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개공사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 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개?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모두 몇 개? 5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은 취소나 정지가 딱 들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걸 들어온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이 아니잖아 그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하면 정지나 취소가 붙어야 됩니다. 지정 취소되는 사유 교재 보지 말고 지정 취소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됩니다. 부정을 심하게 하면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이인, 설,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되니까 이인을 설설 기계끔 만들면 자격 정지입니다. 등록 취소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임의적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잡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취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는다고요? 허리만 잡아야 돼.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줍니다. 자, 이제 스토리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들이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성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떤 개공사가 오늘 적발이 딱 됩니다. 적발이 딱 되면 취소나 정지가 될 건데 지금 공부하셨잖아. 그죠? 근데 요 취소나 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 먼저 폐업을 자기가 내버려. 폐업을 내고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런 행정처분을 성계한다라는 단원에 접어듭니다.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부터 먼저 그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법조문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심심하니까 강남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 받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가 한 석 달 나왔다 치고 4월 달이면 풀렸죠.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두 번 받으면 공부했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린다고. 아, 그러니까 정지를 두 번 탁 받으니까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 그죠?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스스로 폐업을 딱 냅니다. 스스로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 내는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던 일은 마저 해서 내일 모레 계약서 쓸 판이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탁 내고 강남 옆에 서초에 가서 새로 재등록을 딱 합니다. 여러분,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폐업하고 다시 가서 등록할 수도 있죠. 등록 못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 그죠? 등록을 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업무 정지 체질이다 이래 부릅니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서초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법이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에 몇 번 하는지를 보겠다. 이 뜻이에요.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1년간 성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3번에 해당돼서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면 정지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지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면 좀 어설프죠.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여기 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1년간 성계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1년에 과태료를 2번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뭐 내려야 된다? 업무 정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지를 보겠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성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A라는 개공사가 역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재미없잖아. 그죠? 강남에 산다고 칩시다. 어떤 행위가 적발이 딱 됐습니다. 그냥 적발됐습니다. 이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아까 결사허리 할 때 리가 뭐였죠? 이중소속이 적발됐다고 칩시다.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저거는 절대적 취소 사유죠. 또 업무 정지 사유가 적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발이 딱 되면 취소나 정지가 적발되면 취소, 정지가 나오겠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 그 정지나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먼저 폐업을 탁 내버린다고. 폐업 내는 거 된다 안 된다? 되죠. 내가 폐업 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사람 왜 폐업했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그죠? 폐업 내고 가는 자한테 취소 정지 내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영 갚버리면 되는데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있다가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초에 가가지고 새로 재등록을 딱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마저 하게 해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취소나 정지 받을 놈이 한 놈도 없잖아요. 자, 다시. 취소될 사유가 적발됐어. 그럼 좀 이따가 취소 나오겠지. 그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폐업 내버린다니까요. 왜? 취소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영 안 오면 되는데 며칠 쉬었다가 다시 다른 데 가서 싹 등록을 한다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정지나 취소 받을 자가 없으니까 재등록이 탁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한다.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성계라는 말은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러면 위반한 자는 다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새로 하면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다시 들어오면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자 그러면 폐업 전에 사실을 성계하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내고 쉬었는 게 5년쯤 쉬었어요. 자 5년 만에 쉬었다가 서초에 탁 들어오니까 당신 5년 전에 잘못했는 거 있잖아.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 그죠? 그럼 몇 년 동안 따라올 것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 법에는 성계를 하되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하겠다. 이게 어리어리 시험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개공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쉬었는 기간이 3년이 지났다. 그러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업무 정지는 얼마?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요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림 두 개를 이해하셨는지를 지금부터 법조문으로 봅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 6번 1번 동그라미 1번. 자, 잘 봐요.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폐업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개설 등록을 재등록이라 그래요.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방금 이야기했죠? 성계합니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그림입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와 과태료 밑줄 딱 꺼놓고 그 효과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처분일 밑에다가 봐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지. 요거를 폐업일로부터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그래서 밑에다가 폐업일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첫 번째 그림. 오른쪽 갑니다. 2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1. 원칙. 등록관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위로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 봐요.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 승계죠. 2번. 근데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3년에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줄에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줄 닦았습니다. 마찬가지 3번. 폐업 기간이 이번에는 몇 년? 1년을 초과하면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밑에 줄에 업무 정지는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요게 그림에 다예요.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자, 4번. 이런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밑줄 긋습니다. 고려해야 한다. 별표 딱 찍어놓고 시험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3번쯤 나왔어요. 할 수 있다, X 탁 표시합니다. 반드시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야 한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이 조문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주목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을 안 들으면 못 맞췄습니다. 아니, 고려하기나 해주기나 하면 되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왜 틀렸냐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이 사람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취소되는 사유가 적발이 딱 됐습니다. 그럼 취소 사유가 적발이 되면 곧 취소가 나올 건데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탁 냈는 거예요. 폐업 내고는 잘 되었다. 일도 잘 안 되는데 나는 미국에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 이민 갔어요. 가서 미국 10년 살다 보니까 좀 지겹거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나는 재등록하겠다. 이 사람 몇 년 만에 돌았다고요? 10년 만에 돌았어요. 그 10년 만에 들어오니까 당신은 폐업 전에 위반 사실을 성계하게 해서 취소시킨다. 그러면 좀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폐업을 하고 갔는데 2년 11개월 20일 만에 왔어요. 말도 안 되지만. 자, 폐업을 하고 얼마 만에 돌았다고요? 2년 11개월 20일 만에 돌았어. 우리말로 하면 10일만 지나면 3년이 지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성계 안 할 건데 지금 며칠이 모자란다? 10일이 모자라요. 자, 성계해서 딱 재등록이 들어오면 여러분 공부하신 거 있죠?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준다? 7일 만에 등록해 준다라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 등록 신청하면 7일 만에 등록이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며칠 남았다? 3일 남았잖아요. 근데 3일 남았는데 등록 완성해서 당신은 아직 3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고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잖아. 그렇죠? 3일 남았는데 굳이 취소를 시키고 3일 뒤에 오세요. 그러는 것보다는 방금 조문에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 정도 남았으면 성계하지 말고 그대로 일하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으면 고려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고려 못 해주겠다. 취소시키고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한 3일 정도는 반드시 고려해서 성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수업하려고 2년 11개월 20일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2년 11개월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3년에서 얼마 모자란다? 한 달 모자라잖아. 그죠? 이런 걸 굳이 취소시키고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려를 해주는 게 개공사에게 도움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소될 일이 있었어. 그걸 취소 안 받으려고 스스로 폐업 내고 나갔다가 2년 11개월 만에 왔습니다. 등록관청이 3년이 안 됐으니까 취소하겠소 하면 책을 팔랑팔랑 들고 가서 폐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유리하다, 하여야 한다가 유리하다. 하여야 한다가 유리하잖아. 이 유리한 조문을 시험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하셨죠? 반드시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출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개공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위 내용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개공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만 합니다. 주목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A가 개인인 개공사인데 요 A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자, 법인이면 이렇게 말할까요? 서울중개주식회사라고 칩시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취소될 일이 있었어요. 먼저 폐업 탁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싹 들어오면 그 사람을 선계한다 그랬죠, 지금. 근데 법인에서 누구를 대표자를 선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이 취소를 내고 취소 상태에서 폐업하고 다시 들어오면 김갑동이는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를 선계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만들어 놨는가 하면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이 폐업을 내고 다시 들어올 때는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강남중개주식회사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대표자였던 자는 뭐한다? 선계를 해야지. 이게 합리적이잖아. 이름을 바꾸고 들어오더라도. 그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를 선계한다? 대표자였던 자를 선계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원이 굉장히 크지요. 자, 지금까지 했던 수업이 이겁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1시간 지났지만 물어봅시다.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공사와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개공사가 위반하고 있어. 그 위반하고 있으면 계속 위반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정지나 취소를 내리는데 정지나 취소를 내리는 걸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처분을 공부해보니까 행정처분을 안 받으려고 폐업 내고 도망가는 자가 있더라고. 도망가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선계하겠다. 이렇게 딱 잡았다고. 그래서 행정처분의 선계라는 단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단어는 굉장히 큽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걸 다 새깁니다. 지금부터.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해 나갈 거예요. 자, 지금 또 한 달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실 때 뭐 위반하면 3년에 3천, 1년에 1,000, 100만 원 과태료 이런 걸 다른 단원에서 들었지만 이거를 묶어서 공부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벌칙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개공사가 지금까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받는 벌칙이 나타났고 한 달 동안 들었는 것을 복습하는데 한 달 동안 들었는 게 행정형벌이라는 게 벌칙입니다. 그리고 행정질서벌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때 형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거를 형벌이라 합니다. 또 뭐 배우셨습니까?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공부하셨다고. 자, 그래서 형벌 하면 크게 뭐 징역과 벌금을 형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무엇입니까? 하면 크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묶으면 질서벌은 뭐다? 과태료다.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들었는 게 벌칙이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각 단원에서 그냥 쭉쭉쭉쭉 들으셨지만 이번에는 다 묶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가장 센 벌칙이 뭘까요? 3년에 3,000만 원. 가장 약한 벌칙이 뭘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돼. 다음 내용 중에서 가장 엄한 벌칙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내용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건 뭐 찾아라? 100만 원짜리 과태료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가장 무겁다는 3년에 3,000만 원짜리 쭉 들으셨지만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3년에 3,000만 원짜리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거 한마디로 뭐라 부릅니까? 무등록업자 3년에 3,000.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입니다. 3년에 3,000. 자, 2번은 이런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 좀 되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3번 다 공부하셨죠? 양도할선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4번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직접 동그라미, 쌍방 동그라미. 5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여 마지막 줄에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이에요. 투기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간다, 그죠? 이 3년에 3천만 원짜리는 별도로 암기법도 없습니다. 무등록업자, 사촌형님, 거짓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인데 여기 정서 직접 쌍방투기는 여러분이 금지행위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금지행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그래 공부했다고요. 거기 4개에다가 2개 더 붙이면 된다고. 무등록업자, 거짓등록업자. 그래서 이건 암기법도 없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거는 다 암기 코드가 있는데 3년에 3천만 원짜리는 암기 코드가 뭡니까? 이래 질문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암기 코드 없습니다. 적어놓고 속으로는 참 공부하기도 싫은갑다. 뭐 암기 코드만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암기 코드만. 그치?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년에 3천.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코드가 있어야 되지. 자, 아무리 그죠? 여러분 밑에 1번부터 넘어가면 13번까지 13개나 되지만 이걸 탁 줄이면 이렇게 나갑니다. 1번, 2번이 똑같아요. 거기에 2번에 1, 2번 한번 묶어 놓아 보세요. 87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묶어 놓으면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격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양도의 동그라미. 여러분 자격증을 빌려주면 양도잖아, 그죠? 그럼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 100% 있겠죠. 양수. 그래서 2번 봐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나 이번엔 뭐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면 똑같이 1년에 1,000이에요. 양도도 동그라미고 1번, 2번 똑같다 이 말이에요. 3번, 4번 똑같아요. 또 한번 묶어봐요. 3, 4. 이중으로 등록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자. 공통점이 뭐다? 이중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이중의 동그라미. 아니면 뭐 숫자 2의 동그라미 하든지. 4번도 봐요. 2개 사무소를 두는 자를 이중 사무소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임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거기도 이중 사무소 할 때 4 정도의 동그라미. 자, 또 5번부터는 금지행위입니다.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거짓의 동그라미. 넘어가면 6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7번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것을 우리는 협조행위. 여러분 그래 공부하셨어요. 협조 하나 적어놓고 7번 옆에다가 8번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입니다. 금품의 동그라미.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위반, 정보의 동그라미 1년에 1,000입니다. 10번도 기억나시는지요?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의 동그라미. 비밀 누설하면 1년에 1,000인데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한다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이런 말도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비밀 동그라미. 11번 개공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번에 1,000입니다.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의 동그라미. 12번도 개공사도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거기도 개업 공인수 아닌 자니까 공인의 동그라미. 공통점 보이시죠? 13번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고 있으면 1년에 1,000이에요. 공인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11, 12, 13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전부 1년에 1,000이에요. 공인의 동그라미 하셨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이래 부를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양, 이, 사각,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을 그렇게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하면 양,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입니다.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오늘 그 암기코드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한 달치를 지금 1시간 만에 다 정리하니까 뭐 절대적 취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이런 거 하고 있죠.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서 요런 내용은 요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암기코드 90%는 제가 만들었고 10%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수업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유 수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코드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뜻은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속 전달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해준 사람도 도움되고 옆에 분들도 도움되겠죠. 그래서 암기코드도 괜찮으면 제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중개사법이 아니고 타 과목도 괜찮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도움되도록 해보는데 해마다 이런 수업을 하지만 제출하는 거 1년에 한 건도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니나 해라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못 만들겠거든 해놓은 대로 따라오시고 자기가 나름대로 잘 만들었으면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그죠? 가끔 한번 올라오는데 암기코드로 올라오는 게 19금 이야기 이런 거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자기가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걸 마이크로 막 읽어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채택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19금 이런 걸 해놓으면 원래 또 잘 안 잊어버려요. 이게 또 그죠? 한번 만들어는 보시라 그 뜻이에요. 만들기 싫으면 지금 있는 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정 취소 사유 제목이 뭐였죠? 지정 취소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어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아야 돼.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만 잡고 사양 일정을 줍니다.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3년에 3천만 원짜리는요. 무등록, 거짓 등록,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1년에 1,000만 원짜리 제목이 뭐였지요?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나가자고요. B가 뭘까요? 비밀 준수 위반. 아까 체크하셨죠?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공은 뭐였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광고, 개공사도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 아까 공인 세 가지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공공공 그렇게 갑니다. 여기 양이 뭐였죠?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양은요. 양수 받아서 하거나. 양 하면 무조건 양도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만 보이면 무조건 1년에 1,000. 사는요. 사무소를 2개 갖추면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 이것도 거금 매매 협조도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요 양이 많으니까 이제 암기 코드로 꾸준히 갑니다. 벌칙은 문제 낼 게 딱 정해져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위에 거 하나 싹 내려온다고요. 3년에 3천이 아닌 걸 찾으시오. 1년에 1,000을 찾으시오. 이렇게밖에 물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단순 암기식이에요. 이거는 완전 단순 암기. 처음 들을 때는 양이 많으니까 좀 벅차 보이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할수록 시험에 다가올수록 이 단원이 나오면 무조건 점수 받아요. 이렇게 암기 코드를 초등학교 교실같이 잘 외우도록 따라갈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해당되는 단원에서 다 들었지만 다시 복습합니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교육 안 받으면 500이에요. 연수의 동그라미. 2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료 동그라미. 3번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운영 동그라미. 4번 이건 오늘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나갔는데 니나 감독 잘하시오 하면 아까 500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명령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5, 6, 7, 8, 9 샥 다 묶어봐요. 자, 5, 6, 7, 8, 9 묶으면서 공통점이 뭐? 협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알면 더 좋고 협회가 하면 무조건 500이에요. 다른 건 없잖아. 그죠? 이것만 해도 큰 줄기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도 암기 코드는 한번 가봅시다. 5번에 운용 실적 위반, 운용 동그라미. 6번 협회가 국토장관의 보고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명령 동그라미. 7번 협회가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요구에 동그라미 요구. 8번 협회가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비 조사 검사에 불응하면 어차피 협회 위반하면 전부 500. 그건 뭐 동그라미 칠 것도 없고. 9번 협회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동그라미. 자, 그럼 500만원짜리 과태료는 노래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죠. 자, 500만원짜리 과태료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운명, 이요, 연자, 시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어요. 앞으로 5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운명이요, 연자시. 그래서 연자만 보면 여러분들은 500을 생각하셔야 돼요. 운명이요, 연자신데. 자, 확인. 운이 뭐였죠? 제일 앞에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명은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운명적으로 500만원. 그죠? 그 다음 운명, 이요 네 가지는 어디? 협회가 받는 거였습니다. 협회. 운명이요, 협회. 그 다음에 연이 뭐였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자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원짜리 과태료의 자료. 시는 뭐였죠? 시는 거기 없어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시를 또 설명 안 하면 이 시가 없네 시 하고 찾아다닐까봐. 시가 뭐라고 그랬죠? 연자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500만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00만원짜리 과태료는 제목이 뭐다? 운명이요, 연자까지입니다. 운명이요, 연자 이러니까 좀 느끼해서 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는 뭐라고요? 부르는 소리지. 이건 500만원 해당 안 됩니다. 운명이요, 연자시 하고 따라갈 겁니다. 100만원짜리 과태료도 해당되는 단어에서 다 들었지만 확인해 봅시다. 89페이지 제일 상단.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무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라.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전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보정 동그라미. 3번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게시 동그라미. 4번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반납의 동그라미. 5번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반납 안 하면 500입니다. 반납의 동그라미. 6번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휴업 동그라미. 7번 개공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표시 광고 표시 동그라미. 8번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게 되면 문자 동그라미. 마지막 9번도 자 부칙상의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입니다. 문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9개가 쫙 나열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100만원짜리 과태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이, 보, 개, 문, 표, 반납표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앞으로 100만원짜리 과태료는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표. 자, 노래 제목 적었습니까? 가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가 뭐였죠? 이전 신고 위반.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죠. 시험치까지 하면 되니까. 보 뭐였죠? 보정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게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문은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문자. 표가 뭐였죠?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자 반납은 두 개인데 순서에 관계없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 왜 반납해야 되죠? 취소가 되면 반납해야 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휴가 뭐였지요?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자, 쫙 다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보개 문표 반납표.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양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달치를 총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이제 20-30분 만에 다 정리하니까 양이 많게 보이지만 결코 많은 내용은 아니고 점수 따는 밭입니다. 이게. 자, 복습 한번 하고 잠깐 마무리합시다. 자, 벌칙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4개가 있다. 벌칙. 제일 센 놈이 3년에 3천만 원. 제일 약한 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큰 눈도 한번 보시고. 자, 제일 센 놈 3년에 3천만 원짜리 제목이 뭐죠?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1년에 1천만 원짜리는 제목이 뭘까요? 양양이사가 그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잖아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천만 원이지만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간다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뭘까요? 운명이요 연자시. 연이 뭘까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씨는 없어요가 아니고 연자 부르는 소리. 이건 연자 부르는 소리. 연자시. 그 다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뭘까요? 이보개 문표 반납휴. 반납효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죠? 우리 수험생 중에 근데 그분은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여기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연자는 성이 뭘까요? 이러는 거예요. 연자는 성이 뭘까요? 500만 원짜리니까 옷이에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이요 오연자 이렇게 공부해도 돼. 쫙 500이라는 걸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 봐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분이 있잖아. 그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해 줍니다. 앞으로 500만 원짜리는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연자는 성이 뭐다? 옷이. 왜? 500만 원 과태료니까. 그러면서 또 그거를 이복에 문표 반납표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이복에 할 때는 이 사람은 성이 뭘까요? 그거는 백시하면 재미없어. 백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 말이죠. 백가 이복에 문표 반납표. 그래서 싹 100만 원짜리다를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학생들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제 행정처분하고 벌칙은 한 달치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암기 코드가 들어가야 돼. 전부 다를 막 이해해서 따라가는 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괜찮은 암기 코드가 있으면 한번 제출도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19금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19금 빼고.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또 단원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자, 입문 과정에서는 가볍게 총괄해서 전체를 보셨고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니까 제목이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생활법률입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시다.